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문법 책이 하나 있어요. 6차 개정판 와칭 고등 문법. 중학교 3학년 2학기나 아니면 고등학교 입학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실제 이제 고등학교에서 국어 문법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문법 책입니다. 아무래도 고등 문법 책이기 때문에 중등 문법을 문제집 개수로 2권 이상 풀어본 친구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일단 중등 문법이 기초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중등 문법으로 실력을 쌓은 친구들이 고등 문법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와칭 고등 국어 문법, 도서출판 키움이고요. 박성채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 수능 국어 문법이죠. 2022학년도부터 수능 국어 영역의 체제는 독서에서 17문항이 나오고요. 문학에서 17문항, 합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각 11문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에 해당하는 문법이 총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죠. 기존 수능 출제 형식과 5문항의 문법 출제 형식은 동일합니다. 5문항 구성 방식을 보면요. 단독형 문제가 3문제가 나고요. 지문형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국어와 관련된 문제가 4문항 정도 나오고요. 고전 문법과 관련된 문항이 1문항이 나옵니다. 이제 고전 문법이라고 하면 중세, 근세 국어 또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 이렇게 고전 문법이 있죠. 이 한 문항이 생각보다 느낌이 오시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수능 국어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 5문항을 다 맞추고 싶어서 국어 올백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먼저 출제 기관인 평가원의 출제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평가원의 출제 키워드는 기본입니다. 국어, 수학, 어떤 과목이어도 그 과목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겠죠. 평가원은요, 의외로 기본 개념을 뛰어넘는 심화 개념의 어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는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화 개념이 출제되기는 해도요, 그거가 관련된 어떤 답선지가 정답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방대한 문법 개념 속에서 평가원이 요구하는 문법의 문제는 정말 기본, 필수 개념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평가원 기출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는 거겠죠. 그래서 와칭 국어 문법에는 기존의 수능 출제되었던 5문항에 대한 분석이 세밀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자, 의문 단원부터 시작을 해서 8번째 단원, 국어의 역사까지 총 8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원별로 문법의 개념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이해, 정리, 그다음에 필수 개념 정리까지 기본을 학습을 하시고요. 단원별 문제가 실어져 있어서 문제를 꼼꼼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 항상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어오라 그럴 때 본인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학습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본인이 답을 맞춰보는 습관. 그런데 답을 맞춰보시기 전에 문제를 풀면서 먼저 느끼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정말 완벽하게 알아서 푼 문제. 이거는 내가 좀 약간 보기나 또는 문제에 아리송한 부분이 있는데 푼 문제. 그리고 마지막, 이거 난 정말 모르겠다. 질문도 모르겠고 보기 1번부터 5번에 각각의 보기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느끼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부분의 개념 이해, 원리 설명, 기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충분히 다시 공부하고 다시 또 도전을 해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는 풀기 위한 학습지라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또 다른 방식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을 맞춰 보시면서 꼼꼼한 개념 설명을 읽어보고 또다시 앞의 부분과 연결시켜서 스스로 이해하고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습하기인데요. 여기 와칭에서도요, 복습을 위한 나만의 표지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래서 지문형 문제, 비문학의 경우 박스로 표시된 문단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 대비 범위 교과서에 다 충실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1학년 고등학교 문법 국어 상하를 보면요, 의문과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문법 요소, 즉 높임 표현, 시제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인용 표현 등이 들어있고요.
마지막 중세 국어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상하에 들어 있습니다. 주로 훈민정음과 훈민정음 창제 이후 나온 용비어 5천가를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언어와 이제 매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은 음운과 음운 변동 다시 들어가고요. 단어와 품사, 문장, 담화, 국어의 역사, 규범, 문법 요소, 이런 8가지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특히 고전 문법 같은 경우는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비슷한 듯 하면서 살짝 추가가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음운과 음운 변동, 단어와 품사, 문장, 담화, 국어의 규범. 규범이라는 건 뭐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얘기하고요. 문법 요소,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 마지막 7번째가 고전 문법,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순서대로 정확하게 8파트에 나누어서 실어져 있습니다. 내신 문법 공부를 하실 때는요, 기존에 있는 문법 책이나 여러분이 기존에 푸셨던 문법 책이나 와칭이나 모든 문법 책은 버리는 문제집이 아니에요. 다 푸셨어도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파트는 다시 꺼내서 읽어보시고 문제 다시 풀어보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아는 문제, 아리송한 문제, 모르는 문제, 그 중에 어떤 걸 공부하셔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모르는 문제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서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 국어 과목 선생님의 노트 필기라든지 설명을 꼼꼼히 들으시면서 맞춰 가셔야 된다는 거. 사례를 보시면 전체 8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1번 음운 파트, 2번 단어 파트, 3번 문장 파트, 4번 문법 요소 파트, 5번 발음 문장 표현, 6번 담화 넘어가고요. 7번이 국어의 규범이라고 해서 한글 맞춤법 등 나오죠. 그다음에 8번이 국어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워칭 국어 문법에 지문형 종합 문제라고 해서 수능 대비,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기존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아놓고 있고 해설도 꼼꼼하게 실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도서출판 키움출판사 박성채 선생님이 쓰신 와칭 국어 문법, 중학교 3학년 2학기 들어가시는 학생이나 고등학교 입학하신 학생들 아니면 준비하시는 학생들 도움이 되실 문법 책입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